자, 비뇨기계 중에서 이제 방광염이 있어요. 네. 자, 방광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은 알게 모르게 여성들이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염증 질병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광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긴 것을 방광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어린 아이보다는 주로 10대 이상 혹은 모든 연령대 누구한테 많이 발생하냐?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문과 질 주변에 있는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에 감염이 잘 생기고,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요도가 짧죠. 항문과 질 요도가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잘 이동을 잘 할 수 있다. 또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세균이 이동하더라도 면역이 좋으면 얼마든지 걸리지 않아. 근데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에 이런 세균 이동이 쉽게 일어나면서 걸리고요. 방광염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약간 이제 불편하니까 막 강생제 먹고 여성들이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적절하게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신장에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염은 내가 방광염이 있어 그러면 이걸 재빨리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몸의 면역력을 올려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방광과 요도와 방광을 이렇게 보시면 여성은 방광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남성은 어때요? 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침입하는 그것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나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자궁이 늘어나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자궁 적출이나 직장 적출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굉장히.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영향도 있죠.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은 방광을 누르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넘겨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에 대부분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해서 이제 자궁이 커진 경우나 성관계, 스트레스, 잘못된 식생활, 피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프램이나 살정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피임을 위해서, 아기를 안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사용하는 경우나 당뇨병 이런 것들이 방광염의 위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왜? 당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로가 구조적으로 이상하거나 막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는, 이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방광에 이제 소변이 남아서 세균 증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거 다 나가야 되는데 다 안 나가서 거기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폐경 후에 낮아지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요도와 질의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서 방광염의 위험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갱년기가 온 것도 서러운데 갱년기가 와서 그것도 뭐 면역도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올 때는 더욱더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방광염의 증상을 볼 때,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줌 소태를 하죠. 오줌 소태. 소변은 자주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소변은 조금밖에 안 봐. 그리고 또 아무 그거 없다 갑자기 뭐 소변을 보고 싶은데 가서 소변을 보고 나면 잔뇨감이 있고 이면 찜찜하죠. 예. 그리고 하복부에 통증이 오고 아랫배가 계속 아프고, 그다음에 오슬오슬 춥고 떨린다. 이 방광염이죠. 그러니까 왜 오슬오슬 춥고 떨리나요? 왜 열이 나나요? 염증이 있으니까요. 염증이 있으면요 몸이 춥고 떨리고 열이 납니다. 예. 근데 아랫배가 자꾸 아프고 배뇨가 문제가 있으면 뭐 백발백중 방광염이죠. 자, 이런 경우에 영양과의 관계를 보면은 수분을 많이 먹어야 돼. 현재 방광염을 앓고 있거나 예전에 방광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매일 4시간 간격으로 2분의 1리터면 500ml네요. 500ml의 깨끗한 물, 특히 어떤 물? 알칼리 이온수를 많이 마십니다. 이것은 방광염 증상 완화에 예방에 매우 유용하고, 특히나 비타민 C가 방광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 몸에 면역기를 지지하는 필수 비타민이지만 소변이 또 비타민 C가 이렇게 소변을 산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변에서 이제 나갈 때 그 나가는 길이
세균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 C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은요, 우리 그 청률비 소를 먹지 않습니까? 그죠? 청률비 소를 먹을 때마다 세 개씩 이렇게 먹어도 좋고요. 두 개 먹을 때 저는 비타민 C도 2개 내지 3개를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C를 한번 청률비 소를 2개 먹을 때 비타민 C를 3개를 먹었어. 그러면 2개니까 비타민 C가 9개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네. 비타민 C가 몸을 돌면서 모든 영양소가 자기 기능을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C는 영양소의 등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비타민 C 같은 이런 비타민 C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흡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 필요량이 100mg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비타민 C가 너무나도 잘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인디안 구스베리를 쓰기 때문에 잘 사라지지 않는 비타민 C잖아요. 근데 흡수력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를 먹어서 이걸 좀 더 과하게 먹었을 때에 이 방광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스코빈산 이런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되면은 10%만 흡수되고 나머지 또 90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10% 흡수되는 것보다 100% 가까이 흡수되는 착한 비타민, 천년 비타민 C를 통해서 몸 전체에 가서 면역계를 올리고 혈관을 달력 있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멜라닌 색소도 억제하고 그쵸?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면서 방광에까지도 잘 흘러가면은요. 청률비솔에 있는 그 좋은 성분과 그린베리 성분도 들어있잖아요. 우리 이제 알칼리 이온수,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게 면역을 올릴 수 있도록 이뮨푸드 같은 거 같이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비타민 C는요 면역계 했고 면역계 지질 필수 영양소, 면역계 지지에 그 다음에 미각유래 다당체, 운지버섯 균사체 뭐예요? 이뮨푸드죠, 그렇죠? 요게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생활은 방광염 유발에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요 정화 장치인 간과 장이 건강하지가 못하면 신장과 방광의 노폐물 배설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간과 장도 건강해야 돼. 왜냐하면 이 방광 뒤쪽에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일에서 3일 정도 디톡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루에 그냥 생식 3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서 디톡스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깨끗한 음식을 좀 먹어서 원래 이렇게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몸이 이제 질병이 생기면은 내가 먹는 음식을 줄이고 깨끗하게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면역계는 모든 세균성 질환과 싸움을 벌이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최적의 영양 상태일 때 면역계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디톡스, N, 세포 필수 영양. N이 세포 필수 영양. A가 액티베이션, 그래서 활성화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평상시 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영양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뜨거운 산성수로 자욕하는 것이 방광염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더 이상의 감염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성수를 따끈하게 해가지고 자욕을 하거나 등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일 4시간 간격으로 2분의 1리터 즉 500ml를 하루에 4번에서 6번 총 2, 3리터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지금 여름 지금 다 돼가지고 여름 되면 이제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마셔줘도 된다. 소변의 배설을 확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요. 줄여줍니다. 비타민C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신선한 과일,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우리 이미론 플러스의 착한 비타민C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미각유래 다단체, 움직버섯, 균사체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거 드시라.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으라 했는데 먹는 시간을 따로 떼서 먹어야 합니다.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 같이 먹지 말고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따로 떼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 공복에 이제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이런 액상으로 먹을 그 제품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엔 제가 아침에 정신하고 이제 또 활력비책 이런 거 또 먹고 아가리쿠스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저는
유산균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먹는 사람들은 식후에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항생제를 안 먹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평소보다 2배로 늘려야 되고 저는 저 같으면 항생제를 먹지 않고 이뮨푸드를 하루에 서너 개씩 먹을 것 같아요. 이뮨푸드 X를요. 예,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지만 예, 어쨌든 항생제는 정말 힘든 그 아니면은 경우가 아니면 먹지 않기를 예, 권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평소보다 2~3배 늘려라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K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 자, 항생제 사용으로 비타민 K 결핍이 왜 장내 미생물 다 없애버리니까요. 항생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파란 거죠. 이런 그 시금치나 브로콜리, 알파파, 콩류 이런 데 비타민 K가 많이 들고 생식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드시게 되면은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칼슘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칼슘은요, 방광의 자극에 대한 감인성을 줄여준다. 이게 뭐냐면 자율신경계통이 너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뼈 건강 안에 들어있는 해조칼슘과 마그네슘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은요, 칼슘의 흡수와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게 섭취가 부족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연은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의 복구와 재생을 도와준다. 이게 세포 재생할 때에 건강한 세포를 예, 복제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아연이라 그랬죠. 그렇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용 효모, 그다음 어패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그다음에 비타민 A, E 역시도 예,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방광을 보호해주는 영양소고 비타민 A는 녹황색 채소,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또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장이 뭘 보관하고 있더라? 베타카로틴을 보관하고 있더라. 뭘로? 항산화제로. 그래서 이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E는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고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교실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특히나 있는 경우에는 방광 근육의 수축을 유발해요. 카페인이. 자율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방광 경련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커피 드시지 마십시오.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예, 그 방광계 자율신경계가 예,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장과 방광 기능이 옛날에 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장과 그 신장 방광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커피를 거의 한두 잔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요즘에 왜 누가 이제 주거나 이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마셔야 될 경우에 확실히 달라요. 안 마시다 마시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 이게 결코 내 몸에 크게 도움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마셔보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예, 카페인 이제 분해 효소가 몸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효소예요. 효소. 그러면 카페인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 효소를 쓰기 때문에 나는 효소를 저축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인체는 효소가 끝나면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 카페인 분해 효소, 음식 분해 효소 다 효소를 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피를 난 너무 좋아해서 못 끊겠다 하시면 식후 1시간 지나서 1시간, 1시간 반 지나서 연하게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기를 권유합니다. 제발. 예,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을 드시고 알칼리 요소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되겠습니까? 생리활성물질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렸고요. 방광염에 좋은 DNA 요법을 보면 자, 하루에 저는 이렇게 방광염이 있으면 생식을 2번 드시길 권하는데 산삼배안근 생식은 산삼생식은 비뇨기계의 특효입니다. 특효.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산삼은 신장, 간, 폐, 뇌의 특효다라는 말인데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신장이에요. 신장. 왜? 이 생명지본에다가 신장이 생명지본에다가 산삼생식 타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얼굴이 검은 색깔이지만 신장에 좋은 음식도 흑임자, 검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산삼배양근 생식 다 보면 검은 색깔 나오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다 섞어보세요. 무슨 색깔 나오는지. 모든 색깔을 다 섞으면요, 검정색이 나옵니다. 산삼배양근 생식에는요, 모든 88가지가 모든 색깔이 다 섞이다 보니까 검은색이 됐어요.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피를 그 중에서도 산삼배양근, 백년근 산삼배양근을 이제 개나리 꺾꽂이 방식으로 해서 GMO 유전자 조작이 아니죠, 그렇죠? 개나리 꺾꽂이 방식으로 해서 이 배양기를 통해서 60일 동안 배양한 것인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200억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이 발견을 했잖아요. 이거를 진짜 이 배양기에서 백년근 산삼배양근이 쫙 이렇게 세월이 정말 이렇게 지나서 자기의 뭡니까 복제를 그 안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두 뿌리 분량이 한 달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신장과 간과 뇌의 특효다. 그래서 신장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장의 세포를 뭐하고 복구를 하고 혀를 굉장히 맑게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산삼배양근 생식에 피를 빨리 맑게 해주는 혈액 정화, 청혈, 그 다음에 조혈,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 생혈. 왜 피를 만들어준다고 말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장이 좋으면은 적혈구를 만드는 이 호르몬이 싹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골수에서 피를 만듭니다. 골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효모, 뷰티 생식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뷰티 생식 안에 베리가 많아가지고 베리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육식을 많이 하는 요산이 많이 생성되는 사람들이 통풍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식을 먹을 때 산삼 생식 하나, 뷰티 생식 하나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이나 이걸 아침에 뷰티, 저녁에 산삼을 먹든지 이것도 바꾸든지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생식을 먹고 다른 걸 조금 드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장면역 유산균, 효소환, 알칼리 이온수, 물 정말 많이 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칼슘, 뉴트리션 부분에 있어서는 칼슘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방광염에는 방광의 예민함을 쭉 낮춰주는 칼슘이 중요하고 비타민C 염증 없앨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감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효모 비타민 B군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 AE 우리 이론플러스 오메가3 A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뮨푸드 X 이게 이제 면역력을 올리고 특히나 갱년기 여성이 자꾸만 방광염이 걸리는 경우에 청률비 솔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C 메가요법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거론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채팅한 걸 보니까 예전에 칼슘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 해조 칼슘에는 우리 지금 뼈 건강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해조류기 이게 뭐냐면은 마그네슘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바다풀 자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문가에 분리해서 이렇게 합성처럼 이걸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바다풀 자체 우리 홍조류잖아요. 바다풀 자체는 이미 마그네슘, 요오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연도 들어있고 바다에 망간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나 마그네슘을 분리하여 얼마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해서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마그네슘이 들어있다고 제가 이걸 연구소에 물어봤어요. 생명과학 연구소에 물어봤더니 바다풀에는 당연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그 갱년기 이상 여성은 하루에 제 같은 경우에도 칼슘을 3개 먹거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3개씩 먹게 되면 마그네슘 따로 절대로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잦은 방광염, 잦은 오줌 소태 이 염이 자꾸 생겨가지고 병원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잘못하면요 항생제 내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유산균 많이 드시라 했고 또 하나 동충하초.
동충하초를 꼭 함께 드시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내성을 없애주고 약의 독성을 밖으로 배출해주면서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비뇨기계 전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정신과 함께 이런 제품들 같이 드시게 되면서 육류를 절대 많이 육류나 육류, 카페인, 알코올 이거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까지 비뇨기계 전반적인 설명과 방광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이 짧기 때문에 사구체 신염과 전반적인 골격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골격계에 들어가고요. 사구체 신염 먼저 하고 골격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예. 그 신장에서 적혈구를 생성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는데 신장에서 적혈구를 생성한 호르몬 이름이 어려웠죠. 에리스로포이에틴. 에리스로포이에틴. 그래서 호르몬 이름은 꼭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신장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그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은 분비가 되는구나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흑색이었구나, 혈색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죠? 예,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